어제 새로 왔다던 김 기사가 오늘 아침에 안 나왔습니다. 단톡방엔 아무런 메시지가 없고 전화를 해보니 전원만 꺼져 있습니다. 어제 점심때 같이 밥 먹으면서 열심히 해보겠다며 웃던 그 사람, 사실은 퇴근하자마자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마시고 사직서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이런 추노는 더 이상 뉴스도 아닙니다. 일상이니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심의 현대화는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100층이 넘는 마천루가 치솟고 빌딩들은 갈수록 스마트해지죠. 그런데 그 건물의 심장을 돌리는 시설인들의 삶도 스마트해졌을까요? 건물의 전기, 기계, 소방, 영선. 이 핵심 인프라가 멈추면 건물은 그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는 우리는 분명 공익적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선배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여긴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이야. 미래가 없어. 공부해서 빨리 탈출해. 왜 우리는 자격증을 따고 당당하게 들어온 이 직장을 탈출해야 할 과목처럼 여기게 된 걸까요?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김 기사가 하루 만에 짐을 싼 건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일이 너무 힘들어서일까요? 진실은 훨씬 잔혹합니다. 시설관리 노동시장은 고용 형태의 기형성과 임금 체계의 고착화라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위탁관리와 용역 계약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1년, 2년짜리 유통기한 있는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그대로인데 용역 사장이 바뀔 때마다 고용 승계를 걱정하며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여기에 최저가 낙찰제라는 칼날이 들어옵니다. 업체들은 수주를 위해 실행 단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써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기사들의 임금 삭감으로 돌아옵니다. 10년을 일한 베테랑이나 어제 들어온 김 기사나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 여기서 어떤 숙련도가 쌓이고 어떤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설관리 산업이 스스로 인재를 외부로 밀어내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러게 공부 좀 하지 그랬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수능 수학 9등급 노베이스. 남들 공부할 때 방황했고 뒤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첫 직장은 역시나 용역 현장이었습니다. 잡부 취급받으며 변기를 뚫고 밤새 당직을 서며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라고 자책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바닥에서 뼈아픈 진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시설관리판에서 성공하는 놈은 머리가 좋은 놈이 아니라 정보와 전략을 가진 놈이다. 용역의 굴레를 끊고 정규직으로, 더 나아가 시험 없이 공무원이 되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 기사가 왜 하루 만에 도망갔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은 도망가지 않고 이 판이 승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비밀을 오늘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산업 분석 보고서가 아닙니다. 용역 현장에서 매일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버티는 여러분을 위한 탈출 지도입니다. 4개월 만에 쌍기사를 따고 인생의 사냥터를 바꾸는 법. 시험지 앞에서 머리 싸매지 않고 직무수행계획서 한 장으로 공무원이 되는 법. 40대 신입도 대학, 병원과 공기업 정규직을 뚫는 면접의 기술. 여러분의 노동이 더 이상 미래없는 소모품이 되지 않도록 시설워크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김 기사가 나간 이유, 단순히 멘탈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를 밀어낸 건 거대한 시스템의 모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이 바닥에서 탈출을 꿈꿀 수밖에 없는지 그 5가지 지옥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어떻게 이 지옥을 뚫고 대학, 병원 정규직이라는 낙원에 도착했는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 나의 내일은 용역사의 손에 있다. 시설관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암세포는 바로 간접 고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건물의 주인은 따로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사장님은 1년, 2년마다 바뀝니다. 위탁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우리는 고용 승계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섭니다. 새로운 용역 업체가 들어오면 기존 인력을 고용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승계해준다고요? 그건 용역사가 우리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인건비를 깎거나 말을 잘 듣는 사람만 골라 쓰기 위한 선별 작업일 뿐이죠. 매 계약 갱신 때마다 사실상의 해고 위협에 노출되는데 여기서 누가 직무에 대한 충성도를 갖겠습니까? 소속감이 없으니 이직은 당연한 수순이 됩니다. 두 번째 지옥, 자격증이 많을수록 억울한 임금 구조. 시설관리직의 퇴사가 유독 높은 경제적 배경에는 임금의 하향 평준화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가 낙찰제의 비극이죠.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 관리단은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용역사를 고릅니다. 용역사는 수주를 위해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묶어버리죠. 여기서 기술자의 전문성은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10년을 일한 베테랑이나 갓 입사한 신입이나 월급 차이가 고작 몇만 원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기사, 소방기사 자격증을 따서 법적 선임을 걸어도 책임의 무게에 비해 선임 수당은 쥐꼬리만 합니다. 사고 나면 감옥 갈 준비는 우리가 하는데 돈은 원청과 용역사가 가져가는 구조. 책임은 무한대, 보상은 최저점인 이 상황에서 똑똑한 기술자일수록 이 바닥을 가장 먼저 떠납니다. 세 번째 지옥, 삶을 시설에 저당 잡히는 당비유. 시설인의 건강권을 갉아먹는 건 비인간적인 교대 근무입니다. 당비유나 주당비,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상 24시간 동안 시설에 갇혀있는 겁니다. 밤샘 근무는 인간의 생체 리듬을 파괴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당뇨, 불면증은 시설인의 직업병이죠.
명절이나 공휴일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저녁 한 끼 먹기 힘든 생활이 반복되면 노동자는 자신의 삶이 건물 기계실의 부속품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3040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주간 근무지로 이탈하는 건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네 번째 지옥, 보이지 않는 노동자라는 사회적 낙인. 우리는 기술직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서비스직 수준의 감정 노동을 강요받습니다. 배수구가 막히거나 층간소음이 나면 모든 화풀이는 시설 기사에게 쏟아집니다. 관리비 내는데 이것도 안 해줘? 라는 입주민의 갑질, 그리고 우리를 하인 대하듯 하는 시선들.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조차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현실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습니다. 기술적 성취감 대신 자괴감만 남는 현장, 이것이 김 기사가 짐을 싼 진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다섯 번째 지옥, 권한 없는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압박.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설 관리자들에게 전례 없는 공포입니다. 사고가 나면 관리소장이나 안전관리자가 1차 처벌 대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를 예방할 예산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 원청입니다. 노후시설을 고쳐달라고 수십 번 요청해도 예산 없다며 묵살하던 원청이 막상 사고가 나면 모든 법적 책임을 현장 관리자에게 떠넘깁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느니 차라리 책임 없는 곳으로 이직하거나 아예 업계를 떠나는 숙련 인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시설 관리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지옥 같은 구조를 역이용해 인생 역전을 하는 1%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수능 9등급이었던 제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고 중소기업에서 대학병원 정규직을 뚫고 지금은 시설인의 커리어를 돕는 멘토가 되기까지 제가 발견한 치트키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사냥터 바꾸기와 전략적 서류 작성입니다. 치트키 1, 사냥터를 용역에서 정규직으로 바꿔라. 언제까지 사람인에서 시설관리만 검색하실 건가요? 거기엔 여러분을 소모품으로 쓰는 용역 공고가 80%입니다. 저는 남들이 모르는 고용24와 각종 기관 홈페이지에 숨은 꿀직장 사냥법을 파고들었습니다. 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뽑는 알짜배기 공공기관, 재단, 대학병원. 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찾는 법을 모를 뿐이죠. 치트키2, 기술자의 경력을 행정가의 언어로 번역하라. 많은 분이 이력서에 정기점검, 영선 보수라고만 씁니다. 면접관은 시설 고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시설을 관리하고 행정을 처리할 사람을 뽑습니다. 특히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은 직무수행 계획서 한 장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시험 공부할 시간 없다고요? 머리가 나쁘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이 서류 한 장만 제대로 써도 여러분은 국가기술직 공무원이 되어 정년과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수년간 쌓아온 모든 전략을 전자책에 갈아 넣었습니다. 시설관리 정규직 이직 바이블에는 수능 9등급인 제가 4개월 만에 쌍기사 따고 대학병원 뚫은 루틴부터 3040 신입이 무조건 갖춰야 할 필승 전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없이 공무원 되는 법 서류편에는 제가 직접 써서 전승 합격을 기록했던 합격 직무수행 계획서 실제 샘플을 통째로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PDF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바꿀 안전한 정규직 공무원 행티켓입니다. 김 기사처럼 도망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 판을 뒤집고 승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방법은 이미 제가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지도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 만에 짐을 싼 김 기사의 뒷모습부터 우리를 옭아매는 5가지 구조적 지옥까지.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몇몇 분은 마음이 더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바닥은 답이 없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밤새 기계 소리를 들으며 가족을 생각하고 자격증 책을 펼쳤다 덮었다 하며 한숨 쉬던 당신. 남들은 자고 있을 때 차가운 수배 전반 앞에서 랜턴을 비추던 당신. 당신이 지금 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시설관리라는 직업은 이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고장났다면 여러분은 그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남기보다 그 시스템 위로 올라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김 기사는 도망갔지만 여러분은 사냥터를 바꿔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인생은 정보전입니다. 똑같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들고 있어도 누군가는 사람인에서 시설관리만 검색하다 용역의 늪에 빠지고 누군가는 제가 알려드린 루트를 통해 대학병원 정규직이나 국가직 공무원이 됩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정년 보장, 연금,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결정합니다. 제가 내놓은 이 두 권의 전자책, 시설관리 정규직 이직 바이블 2.0과 시험 없이 공무원 되는 법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수학 9등급 노베이스였던 제가 바닥에서 구르며 피눈물 흘리고 얻어낸 인생 역전 지도입니다. 이 책의 가격은 치킨 한 마리 혹은 낡은 안전화 한 켤레 값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공무원 합격 직무수행 계획서 샘플 하나, 시험 없이 뽑는 알짜 기간 리스트 하나가 여러분의 연봉을 수천만 원 올리고 정년을 20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당연히 잡아야 할 기회 아닐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금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최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이 지도를 가진 사람만이 가장 낮은 경쟁률로 공무원 타이틀을 거머쥘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런칭 기념 50% 할인 혜택은 딱 100분께만 드립니다. 제가 이 노하우를 공개하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는 분들만큼은 김 기사처럼 절망하며 도망치지 않길 바라는 진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정 수량이 소진되면 가격은 즉시 정상가로 환원됩니다. 내일 아침 기계실로 출근하는 발걸음이 오늘과는 다르길 바랍니다.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대신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합격 통지서를 꿈꾸십시오. 방법은 제가 다 준비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는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설인이 잡부가 아닌 전문가로 대접받는 그날까지 시설워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